제가 2010년도에 미국에서 들어와서 첫 번째 간 데가 이제 목동 선센터에 도반 소개로 이제 기도하는 노전 소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자승 스님에게 발탁이 돼서 총무원 이제 기획국장으로 이제 뭐 조계종 총무원의 정치하는 쪽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곳에 이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뭐 천일기도 하고 미국에서 4년 동안 사는 동안 3급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3일 만에 호법부로 이제 전출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승 스님이 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자승 스님 그때 모토가 이제 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 예산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 때문에 정부하고도 또 척을 지고 있었고,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도 따가운 목소리를 총무원장 스님이었던 자승 스님이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얘기를 한다면 진짜 저분 생각대로, 저분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로라고 하면 일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이 조금 들어졌습니다. 자승 스님을 겪어보고 나서. 그 대표적인 게 자승 스님이 언제 추석 때 한번 저하고 제 도반을 불러가지고 용돈을 주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게 기억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자승 스님의 그릇을 조금 봤는데 자승 스님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야, 니들은 왜 인사를 안 하니? 라고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아부하다 죽은 놈은 없어도 바른 소리 하다 죽은 놈들은 많다 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자승 스님의 그릇을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은 주위에 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보다 아부하는 사람을 두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2년 만에 호흡부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자승 스님이 시켰던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아마 저는 그때 알지 못했던, 제가 알고 있는 사실에 기반해서,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정보에 기반해서, 저한테 일을 시키면서 주었던 정보에 기반해서 저는 이제 옳다고 일을 진행을 했지만, 그것이 진짜 자승 스님의 공심이 아니라 사심을 채우는데 동원됐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앞으로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참여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정식적인 참여의 자리가 있다면 제가 그분들께, 당사자들께, 그리고 대중들께도 또 참여를 드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제가 91학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국대에 갔을 때 동국대 스님들과 불교대 학생들에게 있던 지관 스님 총장 시대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관 스님께서 임기를 다 맞추시지 못하고 정부의 탄압에 의해서 하야하셨던, 총장에서 내려오셔야 됐던 그런 앙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광 스님이 총장을 한다고 할 때 그것과 오버랩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총장 스님이 되면 좀 더 낫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지관 스님께서 못하셨던 그 불교 종립학교에 대한 그 이상들을 실현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참하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모르고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진짜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진짜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제가 2021년도 여름이었는지 11년 여름이었는지 12년 여름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동학사에 한번 당시 호법국장이던 무관 스님하고 한번 파견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출장을. 근데 이제 평일이 아니었고 토요일 일요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무관 스님, 호법국장이었던 무관 스님이 저를 좋아해서 친히 총무원장이었던 자승 스님이 호법국장한테 조용히 처리하라고 하는 일이었는데, 무관 스님이 저를 조용해서 저하고 같이 가자고 해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그 사안이 뭐였냐면, 동학사 산내 암자 중에 토굴이 하나 있는데, 상원암이었는지 상호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남매탑 밑에 있는
그 비구니 스님 토굴이었는데 거기에 가서 그 비구니한테 확인을 해서 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확인 내용이 뭐였냐면 그 비구니 스님이 뭐 검찰총장, 그 다음에 뭐 대법원장, 그 다음에 국회의장, 뭐 감사원장 이런 분들한테 청와대까지 탄원서를 쓴 거예요. 그 탄원서의 내용이 뭐였냐면 자승 총무원장이 은처다. 그리고 올해 초에 LA에 자기 아들과 LA에 가서 자기 아들과 농구를 하다가 손가락이 다쳐서 왔다. 라는 거였어요. 그것에 대해서 유언비어를 유포한 죄를 물으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 근데 가서 압박을 한다고 스님 왜 그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고 다녀라고 저는 막 계속 얘기를 하는데 허복국장은 알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어야 했습니다. 어디서 듣고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얼토당토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신나간 비구니 스님이 헛소리를 하는 거구만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허복국장은 그 얘기 누구한테 들어서가 더 알고 싶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저는 몰랐었는데 그 이후로 제 도반들 종단의 자승스님 측근이라고 하는 스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승스님이 그 전에 은처가 있었던 거고 다만 법률적인 문제를 깨끗이 정리를 해서 미국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돈명스님도 잘 알고 있고 성월스님도 잘 알고 있고 종단에 소문난 얘기인데 법적으로는 깨끗하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그 비구니 스님을 거의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제가 야단을 쳤는데 지금에 와서는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근거가 있는 이야기였겠구나라는 것만 생각을 해도 제가 진짜 얼토당토 않게 그 비구니 스님을 정신병자 취급했던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너무나 죄송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라도 그 스님께 꼭 참여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스님 비구니 동생이 있었는데 3인이 동생이 있었는데 3인 스님한테도 제가 압박을 했으며 제가 진짜 열심히 나쁜 짓을 하고 살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동생한테도 그 동생 스님한테도 진짜 조계종에 계속 계시거나 간에 제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 직접 꼭 사과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학사 그때 주지스님도 보고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동학사에서 그 전기세를 내주고 있다고 해서 허법부장하고 저하고 전기도 끊으라고 그리고 그 떼거리도 이렇게 보내고 있다는 얘기, 쌀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떼거리도 지금 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왔습니다. 갑질이란 갑질은 제가 그때 종단의 어른을 모함하는 못된 비군이 정신나간 비군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한 게 못된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너무나 창피한 일이죠. 그리고 진짜 이런 일을 석고대죄해야죠. 수불스님 보모사 선거할 때도 수불스님 쪽에 그러니까 보모사 쪽에 큰 스님인데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스님 법명은 제가 까먹었는데 그 스님을 또 제가 법원 스님하고 엄청나게 압박을 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그 내용이 뭐였냐면 원종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중앙성가대 총장 하신 이사장인가요? 총장인가요? 그 하신. 근데 그때 원종 스님이 그 반대편의 스님을 밀어주는 조건으로 수불스님 반대쪽의 스님을 밀어주는 조건으로 중앙승가대학 총장 자리를 자승스님한테 약속받았다라는 걸 얘기하고 다닌다. 그것도 보모사 선거관리위원장이 하고 다닌다 그래서 호모프로 그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그 스님 데려다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 라는 것을 저희가 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압박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저희가 그 큰 스님을
이제 모신 거 아니죠. 오라고 불러가지고 원촌장의 그 호텔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부산을 출장을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큰 스님한테 압박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 큰 스님이 그렇게 이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디서 이제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원종 스님이 그랬다더라. 원종 스님에게 직접 자기가 원종 스님 본인이 중앙승가대학 총장 자리를 자승 스님한테 확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한 얘기를 전원으로 들었다라고 그 스님이 얘기를 해서 나는 유언비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KTX를 타고 서울역에 딱 도착했는데 마침 자승 총무원장 당시 총무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물어보길래 어떻게 진행됐어? 내가 그거 얘기한 거 어떻게 됐어? 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렇게 전원 원종 스님한테 그런 얘기를 직접 들은 스님한테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디다. 라고 제가 그 총무원장이었던 자승 스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난 그런 약속 한 적 없다. 그 사람한테 공개 사과를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다음날 범어사 산중총회 전에 법원 스님이 그 스님에게 공개 참회를 받아냈습니다. 얼마 있다가 한 2만기가 지나고 원종 스님이 중앙승가대에 입성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자승 스님 말도 맞고 원종 스님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항상 자승 스님 말씀의 어투가 스님이 하시면 좋죠. 스님이 하실만 하지요. 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원종 스님은 그것을 자기에 대한 지지로 그리고 확답으로 자리에 대한 확답으로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그 범어사 선거관리위원장 스님의 얘기를 그냥 유언비어로 이렇게 치부하기는 힘든 이야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지금에 와서는 또 제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는 너무나도 창피한 게 히틀러에 복무했던 공무원들처럼 너무 열심히 했던 게 우리 어른들의 말씀이신 증사작반 했던 일들처럼 진짜 세상을 더 퇴행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아서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참여하는 마음입니다만은 이 자리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진짜 정식의 자리 그리고 유리한 자리에 있을 때도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것이 저는 계속 참여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